외도를 저지르고 적반하장으로 이혼 요구를 해서 해줬더니 요구 조건에 아이들 양육은 제가 하고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아무 때나 한다 하더니 이혼하고 한 번도 그 이후로 아이들과 연락도 안 하네요. 왜 저 지경이 된 건지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 외도하는 사람을 말을 믿은 게 잘못입니다. 외도하는 사람은 일단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한 건데, 이 관계 중독은, 남자의 관계 중독은 인식 장애와 표현 장애, 즉 우리가 얘기하면 노이로제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스트레스를 매우 강하게 느끼는 거를 그래서 자기한테는 이 느끼는 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한테는 죽을 것 같은, 아주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인식장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도가 발각이 됐어요. 그때 아내가 난리가 났겠죠. 외상 트라우마로.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막 공격을 한다든가, 막 울고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막 짜증을 낸다든가, 이유 없이 화를 낸다. 그러면은 남자에게는 그게 뭘로 들리냐면 자기를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으려면 저기에서 아내로부터 들어오는, 처자식으로부터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제거시키려고 합니다. 요렇게 제거를 시킬 때 어떤 사람들은 무릎 꿇고 빕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안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집을 그냥 나가버립니다. 왜? 안 만나면 그만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반하장, 우리가 해서 니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가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적반하장. 그러면은 조용해져요. 스트레스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폭언에 막 장난 아니에요. 물건 부시고 막 하면서 폭력적인 성향까지 막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그런 분위기를, 강압적인 분위기, 무서운 분위기를 딱 만들면 아내가 조용하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안 주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중독에 있는 남자들, 남편들이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한테 위해가 되는 스트레스로 유입된다라고 들어가게 되면 못 견딥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적반하장으로 막 나가는 경우, 지금 이 남편인 경우에는 적반하장으로 가면서 이혼해! 막 이렇게 갔더니 아내가 처음에는 잠잠해져요. 그럼 그게 더 강해집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관련되어 있는 말과 행동들을 엄청나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인데 예전에 그 남편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 중증 심리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던 남편이었고, 지금은 심리 두 개가 고장나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에 든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만 진심이에요. 적반하장에서 하는 얘기,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내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심이에요. 그러나 돌아서면 싹 필요 없어져요. 그게. 자, 그러다 보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내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식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적반하장으로 나가게 되고 이혼하자 막 이랬더니 아내가 예를 들어 너무 힘드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이혼하자. 그래서 이제 협의혼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혼 요구 조건, 그래서 이제 협의혼을 합니다. 뭐 재산은 어떻게 가고 아이들 양육은 누가 하고 나는 면접 교섭권을, 그래야 자기가 정당화되니까요. 이혼하는 정당화가 돼. 그때는 진심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조금 지나게 되면, 그래서 요구 조건에서 양육은 이제 아내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전 남편이 관련돼서 이제 면접 교섭권을 갖고 아무 때나 아이들, 그러면 애들은 아빠를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나름대로 아이들도, 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못 버리니까, 그래서 아이들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랬다 이혼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한 번은 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처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고 나면은 이미 이혼해서 끝났잖아요. 스트레스 덩어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 즐기는 것만 이제 남은 거예요. 내 즐기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거를 활용을 해서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가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뭐 명절 때가 됐던 아니면은 또 뭐 어린이날이 됐던 뭐 이런 특정한 날에 있을 때 문득 가면서 나한테도 애가 있지. 그래서 한번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한번 만나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아예 없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할 때 연락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연락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문자 카톡만 보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게 다 스트레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유 없이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들 안 만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으로 죽는 날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미 본인이 선택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남편의 길은 언젠가는 한 번은 완벽하게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게 1년 후에 올지 3년 후에 올지 아니면 10년 후에 올지 그건 모르지만 완벽하게 무너졌을 때 그때 아내를 그러니까 전처죠. 전처와 아이들이 이제 또 돌아봅니다. 왜?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면 그래도 좀 그때는 또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늘 얘기하죠. 외도한 남편들이 언제 돌아온다고요? 가만히 놔두면 늙고 병들면은 집 필요하면 돌아옵니다. 돌아오기만 해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왔다 좀 편해지면 또 외도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관계 중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지금 적반하장을 하면서 이혼 요구를 했다. 그래서 다 들어줬더니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뭐 해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달에 생활비로 뭐 얼마씩 보내준다. 그것도 생각날 때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보내주는 걸로 인해서 내 현실이 좀 약간 어렵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거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을 걸 믿어야죠.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갈게 뭐 할게 했던 거는 믿을 게 하나도 안 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것만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혼하고 한번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 아이들과 연락 아예 안 한다? 뭔 뜻이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엄청 재밌는 것에 빠져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 다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거나 또 하나는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 생각하고 그리고 전처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져. 그러면 자꾸 끊어버리려고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연락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첫 번째 제가 사례를 들었듯이 첫 번째와 같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재밌는 게 빠져서 아직은 분개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 사느라고 아직은 내가 거기 밖에 나가서 또는 이혼하고 난 이후에 위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간단합니다. 내가 이혼을 해줬기 때문에 간단해진 거. 이게 결론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인 채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치료할 기회를 이혼함으로써 없애버렸습니다. 일단은 없앴어요. 치료 기회가 사라졌어요. 남편에게는 치료 기회가 이제 한 번 남아있는데 언제냐면 완전히 인생 막바지 즉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될 때 그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 이제 그거 외에는 기회가 지금은 없어요. 왜? 아내가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아내가 그 남편의 의도를 알게 됐을 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해서 일단은 피하자 해서 뭐를 하냐면 이혼을 선택을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든 소송 이혼을 하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조금은 편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잘 양육, 애들이 말 잘 듣고 이러면 굉장히 많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딱 발생하면 이 외상 트라우마 폭발을 하거든요. 그럼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대를 원망하거나 또는 나를 자책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것저것 안 돼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되니까. 왜? 내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지는 최악으로 가는 길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을. 그래서 나름대로 원망을 계속 이제 원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왜 이 지경이 이렇게 되는지, 남편은 지가 말해놓고 왜 만나러 안 오는지 막 이제 원망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너무 힘든 거를 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자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강력한 트라우마인데 이게 지금 나한테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전 남편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 돼. 어떻게든 진위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 전 남편한테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전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남편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더욱 끊겠죠. 더더욱.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전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문제냐? 내 외상 트라우마가 문제예요.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러 오든 안 오든 그냥 내가 건강하게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아이들도 오든 안 오든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아빠가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이들에게 심리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외상 트라우마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 남편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즉시 지금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게 되면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러 오든 안 오든 남편이 뭐 생활비를 주든 안 주든 뭐를 하든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나를 보호하고 내 아이들을 보호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내 아이들을 행복하게,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거냐, 뭐 할 거냐. 근데 전 남편에게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전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어. 상간녀가 아니에요, 지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자가 있어. 어차피 관계 중독자는 맞는데, 그 여자가 질투해가, 예를 들어서 왜 전처를 만나냐가 난리 나면 그 전처가 그 여자 다음에 있는 세컨드 애인이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이혼이 된 상태라면 남편을 일단 버리세요. 일단은 버리세요. 이미 끊어졌으니까.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딱 하고, 그리고 어차피 안 만나러 온다, 애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왜? 몰랐으니까 이혼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를 치료하고 내 아이들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유유자적 가다 보면 때 되면 남편 연락 옵니다. 왜? 그렇게 재밌는 거 즐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 중독자들은 한 번 어느가 휙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 돌아볼 때 아내들이 이제 돌아온 줄 알아요. 아내들이 그럴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재결합을 많이 합니다. 아니거든요. 그거 재결합하면 똑같아요. 어차피 관계중독 치료 안 됐잖아요. 조금 좋은 것 같았지만 조금 지나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재결합이니, 그 다음에 뭐 회복이니, 어떠니, 뭐 아이들 바라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것 뿐입니다. 아이들이 무너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전 남편과 연결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지금은 내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만 일단 생각을 하고, 전 남편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으로 인해서 적반하장으로 나가고 이혼을 요구했고 뭐 했고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혼에 응했고, 그래서 결국은 전 남편에 관련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없애버렸구나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즉시 전 남편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건 전 남편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나를 치료해서 행복하게, 그래야 내 아이들의 인생도 회복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돈 받을 거 있어서 돈을 뭐 어쩌고 연결했다? 그거 나중에 문제 심각해집니다. 차라리 돈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소송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인간관계로 연결해서 너희가 어떻게 뭐하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연결하려고 들지 마세요. 왜 그러냐? 내 외상 트라우마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자꾸 원인을 전 남편에게서 찾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연결을 하려고 들면 전 남편의 꼬투리를 잡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남이 됐는데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저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왜?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말 번복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렇게 해줄게 해놓고도 뒤돌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거 없어요. 그냥 바로 끊어버려요. 이게 관계 중독의 기본이에요. 왜? 인식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